안녕하세요. 봉봉과 나무의 심리수다. 가볍거나 진지하거나의 저는 나무. 저는 봉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달 가볍거나 진지하거나의 주제는 끌림에 대한 것인데, 이 끌림의 현상 중 하나인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력을 테스트를 하나 갖고 왔어요. 매력에 대한 테스트. 네네네.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테스트겠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해볼래요? 해보죠, 뭐. 네. 네. 자, 뭐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좀 이따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남자 얼굴이 있는데 비워진 남자 얼굴이에요.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안경, 두 번째 모자, 세 번째 보타이, 네 번째 코수염,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만약에 이 비워진 얼굴에 넣는다면 뭐를 넣고 싶은지 하나를 골라보는 거예요. 네. 보타이는 목에 넣어도 되는 거죠? 얼굴에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목에 넣는다. 네. 그럼 그렇게 가능하다면 저는 보타이를 하겠습니다. 아니, 보타이를 얼굴에 넣는다 그러면 아니, 얼굴에 넣으라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네. 오, 예리하다. 네, 보타이. 보타이. 네. 자, 보타이 결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 우리 봉봉의 매력도는 한마디로 성숙함이라고 표현된대요. 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성숙함인 건가요? 아니면 이런 걸 선택한 사람이 성숙하다는 얘기인가요? 선택한 사람이 성숙하다는 거죠. 그런 매력을 가졌다는 거죠. 네. 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인데 그래도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네네네네.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지적인 이미지가 강하며 실제로도 매우 깊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저처럼 깊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대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 상담자입니다. 맞아요. 오, 잘 골랐네요. 네네. 눈빛만 봐도 생각의 깊이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따라서 약간 가까워지는 것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한번 당신의 매력에 발을 담그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으며 빠져나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서 그 피해자들이 많아요. 피해자들이. 제가 뭐 봉봉을 제가 겪어봤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매력 가졌어요. 피해자 1인입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나머지는 뭐 안경은 반전 매력, 그 다음에 모자는 화려함, 코스염은 터프함이래요. 그럼 만약에 나무가 물론 지금 학습 효과 때문에 다 좀 알게 되지만 그래도 고른다면 뭘 고르셨을까요? 저 사실 이거 해봤는데 저는 안경 골랐었어요. 반전 매력. 네, 맞습니다. 반전 매력 있죠, 우리 나무님께서. 네. 네네. A병. 아, 예삐요. 그래서 또라이라고 누가. 오, 진짜. 죄송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어머니는 아니시죠? 어머니세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무튼 뭐 재미있게 해본 매력에 대한 테스트였는데요. 이 테스트에서의 매력은 사람의 태도, 뭐 성품으로 이렇게 기술되잖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쉬운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매력이 뭐냐 했을 때. 그렇지만 봉봉이 생각하는 중요한 매력 요소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는 좀 외적인 그 매력보다는 이렇게 성격적이거나 아니면 지성적인 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들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서는 좀 오히려 외적으로 좀 멋스럽게 꾸밀 수도 있고, 네, 자기만의 개성을 가꿀 수 있는 신체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혹시 뭐 꾸미는 거 외에 진짜 외모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매력적으로 봐요? 저희 남편이죠. 오, 우문현답이십니다. 보셔서 지금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빨개진 이유는 네. 네, 뭐, 봉봉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체적 매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강렬한 매력 요소죠. 그렇지만 이제 단순하게 잘생기고 예쁜 게, 그 매력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 또 이런, 그 매력적인, 신체적 매력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 매력에 대한 정의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연구들에 따르면 이제 신체적 매력을 지각하는 거는 이제 짧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성격 정보, 성격적인 요인들이 이제
네, 매력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그렇죠. 첫인상으로 얘기할 때는 사실 신체적 매력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렬을 하지만 또 뭐 조금 겪어보니 깬다. 맞아요. 깬다. 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논문 찾아봤는데 육묘인 성격 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저는 지금까지 잘 못 들어본. 저도 몰랐어요. 사실 논문 찾아보고 알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성격에 관련된 형용사들을 그 공통된 성격 카테고리로 묶어본 거예요. 요인 분석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6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또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 정직성 이렇게 6가지 요인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6가지 요인 중에 정직성이 그 신체적 매력에 대한 어떤 지각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신체적 매력을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낮게 지각한 사람도 이 사람이 만약에 정직해요 라는 어떤 기술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신체적 매력도의 지각이 좋아지는 거예요. 호감이 아니라 매력 맞죠? 그렇죠. 매력이. 신기하네요. 그쵸.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데 있어서 약간 성별의 차이 좀 있지 않을까요? 논문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이 뭐 소개팅 했다 그러면 야, 나 소개팅 했어. 그러면 예뻐? 보통 예뻐? 그렇죠. 뭐 했다 그러면 또 예뻐? 예뻐. 뭐 이런 거 저희 농담으로 막 얘기하는데 연구상에서도 그게 맞더라고요. 왜냐면 그 남성과 여성이 좀 그 성격, 그 매력을 지각하는 그 요인이 좀 다른데 남성은 신체적 매력 지각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여성에게는 바람직한 성격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대요. 매력으로 지각하는데 그 사람.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맞는 것 같은데 뭐 여성 중에도 사실 뭐 신체적 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게요. 경향성. 언제적 연구인 거예요? 2000년대 연구일 거예요. 제가 좀 삐뚤어졌나 봐요. 이 연구 결과 그래요? 너무 바람직해가지고 자꾸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또 남성, 여성과 상관없이 유사성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 이거는 타인이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 혹은 태도, 기호를 가졌을 때 호감을 훨씬 높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신경학적으로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의 작용과도 연관이 있대요. 거울 뉴런이 그 왜 비슷한 면을 가진 사람을 보면 굉장히 뇌가 먼저 인지하고 반응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영악이 자녀한테 이제 공감 반응을 보일 때 자녀의 그 거울 누런의 발달을 맞아, 그때 촉진시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제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이제 훗날 연애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거울 뉴런을 자극하면서 이제 연애 대상을 고르게 된다는 거군요. 네, 매력적으로 맞아요, 지적하게 맞아요. 되는. 그래서 이 거울 뉴런이 모방, 공감의 능력하고 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생경세포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생각했던 게 인터넷에 매력 있는 사람 되는 법 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이걸 하면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감하는 능력을 뭐 키우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게 유사성이라고 하는 게 타고난 기호나 가치관 뭐 이런 것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나에 대해서 되게 정성스럽게 공감을 해줘도 유사성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딱 형성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개인 매력에 대해서 이제 뭐 신경생물학적인 관점도 있지만 우리 또 나무의 분석 심리학적인 관점에 대한 조예가 진짜 깊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럴 때마다 땀 삐질삐질 깊지 네. 않습니다. 깊게 얘기하세요. 짧게 짧게 얘기할게요. 네. 뭐 이게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이론적으로 기술되진 않았지만 보통은 그 자신의 개인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고 또 전반적으로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인이 그 집단적 의식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직업적 페르소나에 이렇게 압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뭐 되게 집단적 신념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자신의 직업적 정체감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자신의 전체인 줄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성을 잘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그런 면들에 너무 압도돼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자신의 매력을 위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연애의 매력을 자꾸 잘 발휘하지 못할 때 그렇죠. 거죠. 한번 내가 그런 면이 좀 있나 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막 이렇게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서 막 패티하는 모습이나 막 이렇게 와이셔츠를 싹 걷어가지고 하는 이 팔뚝의 심줄을 보면서 여성분들이 혹은 뭐 남성분들이 이제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드라마 얘기라는 거죠. 뭐 첫인상에 이럴 수 있지만 맨날 그러고 일만 하면 언제 데이트하고 그쵸? 그렇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매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뭐 가볍게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봉봉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직하라. 아, 정직하라. 정직하라. 네, 정직하라. 그리고 자신을 찾아라. 자신을 찾아라. 네, 오. 내가 나를 찾아야 남도 나를 찾는다. 명언이네요. 저도 모르게 명언이 나왔네요. 봉봉 명언 하나 또 탄생했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는 또 영상은 요즘에 짧아야 매력적이라니까. 벌써 10분 넘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럼 빨리 끝내야지. 네. 우리 대화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공식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당신의 마음을 자각하세요. 안아주세요. 선택하세요. 안녕.